네. 지금 보시면은 저랑은 좀 다르시죠? 아무것도 없으신 상태죠? 네. 지금 제가 현장을 개설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직 등록 한 번도 안 해보셨죠, 현장? 네, 등록하는 것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이쪽 아래쪽에 보시면 현장 등록이라고 파란색 버튼 보이시죠? 그거 한번 눌러보시면요. 일반 감리, 일체 감리 이렇게 선택하게 나오세요. 이제 보통 이제 일반 감리 진행하실 경우 같으면 일반 감리 누르시면 되고요. 누르시면 저처럼 이렇게 화면 이동되시죠? 보시면 사업명, 뭐 감리자, 건물 유형, 체크리스트 주소 이렇게 쓰는 게 많은데 순차적으로 한 번씩 해볼게요. 사업명, 이제 어떤 감리 진행하시는 거에 따라서 이제 사업 진행하시는 사업명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 앱은 여기다 기록한다고 해서 다른 뭐 기관에 연동되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그런 건 아니시죠. 그러니까 세부터 같은 그런 거는 아니고 네, 이건 그냥 제가 기록을 하는데 이 앱을 사용하는 것인 건가요? 그렇죠. 네, 이제 현장에서 바로 감리 진행하시면서 작성하셔서 끝내버리세요. 사무실 다시 가서 컴퓨터로 작업 안 하시게 좀 빠르게 작성하는 고치지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가상의 폴드트가 입력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상관없으세요. 현장명, 그다음에 감리자명 기입해 주시면 되고요. 건물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물, 집합 건물 사업명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보통 많은 질문이 좀 오는 게 체크리스트에서 적용 기준을 한번 눌러보시면 두 개 정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아키엠 기존 적용이라는 건축법 시행 규칙이 있고 건축공사 감리 세부 기준이라는 게 밑에 있으실 텐데 저희가 여기 두 개를 넣어놨던 거는 이제 옛날에 사업하셨던 것들 제가 알기로 2021년 11월 정도에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 기준 이전에 사업 허가 떨어지신 건물들은 아키엠 기존 적용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사업 허가가 나셨던 사업에 대해서 건축공사 감리 세부 기준 누르셔갖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템플릿 아래쪽에 비상주, 상주, 책임상주 이렇게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현장에 맞게끔 저희가 감리 세부 기준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이제 감리 유형별로 이렇게 내장을 해놨는데 요거 이제 감리 유형하시는 걸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 타현장 같은 거는 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거예요. 거의 비상주까지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뭔데요? 사용자는?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제 체크리스트를 간혹 이제 좀 커스텀을 할 수가 있어요. 안에 있는 것들을. 근데 거의 많이 안 건드시긴 하는데 달리 이제 다른 현장에서 좀 바꿔서 쓰셨던 것도 이 현장에서 적용하시고 싶다 할 때 이제 쓰는 거라서 많이 사용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주소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주소 찾기 이제 요건 많이 이제 접해 보셨을 거예요. 검색 통해서 현장의 주소를 기입을 하시는 거죠. 저도 주소를 한번 기입을 해볼게요. 아마 이게 택지하는 데거나 조금 이렇게 좀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은 데는 아마 검색이 좀 안 되실 수는 있는데 뭐 직접 입력도 가능하시니까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고요. 얘가 아직 검색이 안 돼. 검색이 안 되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텍스트 창 터치하시면 직접 입력 가능하시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혹시 검색이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 이제 여기는 다음 지도에서 정보가 업데이트가 늦은 경우는 좀 그럴 때가 있어서 그런 분들은 직접 입력하시면 나오시긴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아래쪽에 있는 공간 정보까지 이어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공간 정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명칭, 그 다음에 뭐 지붕이랑 이런 거 선택하실 수 있는 거랑 옥탑, 지상, 지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명칭에다가 해당 동 명칭을 일단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동 있으시면 여러 동도 나중에 추가로 또 입력 가능하신데 되게 한 동짜리 건물이면은 제가 그래서 1동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지붕, 기초, 뭐 전층, 외벽, 외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희 아키엠V2는 공간별로 좀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마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감리도 결국엔 진행하실 때 엣지 쓰시거나 할 때 공간별로도 입력을 하시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기초라는 부위가 필요하시면 기초를 선택하시면 되고 그 외 전층, 외벽, 외부 등 다양한 이제 세부적인 공간들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옥탑, 지상, 지하 이렇게 해서 층의 개념, 숫자의 단위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가령 이제 옥탑을 2층까지 입력하시면 옥탑 1층, 옥탑 2층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지상 쪽에다가 지상 5층까지 입력하시면 지상 1층부터 지상 2층, 3층, 4층, 5층까지 자동적으로 이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지하도 물론 마찬가지로 넣으시는 거에 따라서 이제 1층부터 2층, 3층 이렇게 순차적으로 자동 생성되실 겁니다. 네, 여기도 완료되셨으면 저장 눌러주시면 아까 안 보이시던 현장이 이제 새롭게 하나 개설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기입해 주셨으면 이제 현장 하나 보이시죠? 방금 만드셨던 거. 여기 현장 한번 이제 들어가 볼게요. 터치 한번 해주세요. 현장 들어가시게 되면은 지금 저처럼 이렇게 샘플 이미지가 하나 있으실 텐데 여기 정경사진 넣는 데예요. 그래서 여기 이미지 한번 터치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누르시면 사진 추가, 대표 사진 설정, 날짜 변경, 삭제 이렇게 있으신데 사진 추가 버튼 누르시면 바로 이제 정경사진 촬영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X 받기 그냥 누르시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나오시죠? 그럼 이제 여기서 정경사진이 이제 어디에 표시가 되냐? 왼쪽 위에 보시면 뒤로 버튼이 있어요. 그거 한번 눌러보셔서 밖으로 나오시게 되면 아까 만드셨던 현장에 썸네일 형태로 이렇게 정경사진이 들어가게 돼요. 네, 이렇게 정경사진을 등록하시는 거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 정경사진이 변경되는 경우엔 또 누르셔서 또 추가하시면 마지막에 찍었던 사진이 순차적으로 여기 정경사진의 리스트에 따라서 대표 이미지로 보이시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주소는 아까 입력하셨던 거 그대로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공정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눌러보시면 날짜별로 실시 공정률과 예전 공정률을 각각 입력해서 밖에서 봤을 때 그래프 형태로 아까 처음에 정경사진 썸네일 보이던 거에서 거기서도 공정률이 빨간색, 파란색으로 예전 공정률, 실시 공정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기능이에요. 직접 수기로 이제 기간마다 입력하시게 되면 그거에 따라 출력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보시면 저희가 이제 큰 기능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보시면 스마트 체크라는 부분이 있고 스마트 협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크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스마트 체크라는 부분이 적사님이 이제 실제 감리 현장에 가셨을 때 감리일지, 체크리스트, 사진 동영상을 직접 액티비티하게 움직이는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감리 보고 단계별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은 이제 건축주한테 감리 중간 보고서, 완료 보고서 제출하실 작성하는 용도로 쓰시는 거고, 단계별 체크리스트 이런 거 내장되어 있는 이런 이제 좀 액티비티한 형태와 서류를 이제 조호하는 형태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로보드라는 것부터 한번 눌러보시면 지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제 도면을 업로드하는 거예요, PDF 도면. 이것들은 이제 표시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업로드가 아마 PC에서밖에 저희가 안 돼서 저희가 여기 실제로 내장되어 있으면 어떻게 보이는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PC에서도 똑같이 다 로그인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업로드 하시게 되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도면을 업로드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세요. 네, 이렇게 해서 업로드했던 도면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시고, 네. 그러면 네. 이거 제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데 네. 그거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클라우드에 있는 파일을 업로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PC에서 있는 거를 그냥 업로드 하시는 거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내려 받으신 다음에 업로드를 하시는 형태로 아마 진행해 주시는 게 아마 그렇게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보시면 도면 확대해갖고 이렇게 자세히 현장에서 태블릿으로 보실 수 있는, 종이 문서 안 달고 다니면서 보실 수 있는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후 감리 업무 진행하시면서 어떤 감리 범칙에 대한 부위를 여기다 표시하시거나 이런 것도 이제 저희 RPM에 내장돼 있어서 그것까지도 이따가 응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드로보드라는 기능은 일단 이런 기능이다, 도면을 업로드하고 뷰어하는 기능 정도다 라고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 사진, 동영상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랑 같이 순차적으로 사진, 동영상이라고 있는 부분 똑같이 두 번째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네. 그럼 달력하면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여기에는 건축사님이 기록하신 일지, 체크리스트, 사진, 동영상이 작업한 게 있으면 날짜에 표시가 되세요. 몇 개를 찍었는지, 얼마큼 작업을 했는지가 이렇게 모니터링이 좀 되시는 부분이고요. 오늘 날짜 한번 4월 29일 한번 선택해서 오늘 날짜 한번 작업 진행해 볼까요? 과거 날짜나 미래 날짜 뭐 다 가능하시긴 합니다. 오늘 날짜 한번 불러보실게요. 그럼 위쪽에 제가 아까 공간 만들었던 게 딱 나오시죠?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는 층 만드셨던 게 이렇게 아마 자동적으로 생성이 돼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현장에서 내가 지금 감리를 진행하고자 하는 부위를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 저는 뭐 1동에 지상 1층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시면 아래쪽에 이제 공종들이 있어요. 여기 아까 건축사님이 선택하신 감리 세부 기준, 그거에 대해서 비상주 감리 선택하셨던 거에 따른 공종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는 항목들도 있으실 거고 세부 공종들도 있을 건데 다 내장이 되어 있지만 대공종별로 한번 보시고 여기서 어떤 공종, 대표적으로 골조공사 많이 하시니까 골조공사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시게 되면 이제 사진, 동영상, 위치, 일지, 체크 이런 식으로 나오세요.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아까 정형사진 찍었던 거랑 동일한 방법이세요. 누르시면 사진을 한번 촬영을 진행해볼게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사진이 이렇게 올라가시죠? 네. 뭐 여러 장 찍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 현장에서는 한 장 한 장 찍는 것도 많지만 다다다다다 찍어놓고 한 번에 업로드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아래쪽에 앨범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앨범 누르시면
디바이스 안에 내장되어 있는 갤러리에서 원하시는 사진 선택하셔서 업로드하시는 것도 다 가능하십니다. 아, 그러면 안녕하세요. 여기 있는 카메라가 아니고 그냥 일반 네. 폰에 있는 카메라로 찍어준 것도요. 이걸로 화면을 업로드할 수 있는. 네, 다 가능하세요. 사진을 올리시는 방법이 워낙 다채로우시다 보니까 PC에서 그냥 올리시는 것도 다 가능하시고 직접 찍으시는 거, 미리 찍어 놓으시는 거 다 가능하십니다. 아울러 이제 또 사진 같은 거 이제 완료가 되셨는데 사진 보시면은 또 사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진 보드도 만드시잖아요. 동산 보드 같은 거 들어보셨을 건데 그것들을 입력하시는 법은 사진 이미지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 안에서 사진 보드까지도 좀 한 번에 기입할 수 있게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보드 위치, 사진 보드를 쓸지 안 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보드 위치를 선택을 하신 다음 사진 보드의 표시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왼쪽 하단에 제가 지정한 부위에 사진 보드가 출력이 되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공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까 처음에 골조공사 들어왔죠. 철근 콘크리트 공사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철근 콘크리트 공사 보이시죠? 거기로 한번 다시 와서 사진 한번 다시 찍어볼게요. 사진을 뭐 새로 찍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골조공사 했던 사진 제가 이 기능까지도 하나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사진을 옮기시는 거예요. 공종을 잘못 혹시 올리셨을 때 그걸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이 사진 보시면 선택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여기 좀 선택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보시면은 이 뒤에 이제 여기 있는 파란색 버튼 보이시죠? 네. 이거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요 핀 모양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죠? 이거 한번 눌러보시면 이게 바로 이동 마법사라고 해서 그 사진을 잘못 찍었을 때 다른 부위나 뭐 이런 걸 다른 공종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은 공종에 선택했을 때 어디다 옮길지 이렇게 지정을 하시는 거죠. 철근 콘크리트 공사 아까 옮긴다 했으니까 한번 눌러볼까요? 네. 해서 확인 누르시면 이동이 되셨을 거예요. 그럼 지금 사진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아까 다시 한번 사진 보드한테 다시 돌아볼까요? 네. 그럼 이제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나오실 거예요. 이 안에서 이제 공종들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순서가 어떻게 따라하시는 거나 아니면 공정 순위거나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가 감히 세부 기준에서 업로드됐던 거 기준으로 넣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법적으로 들어가 있는 순서대로 기입을 해서 그거 순서대로 아마 지금 정돈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저희가 가나다 선이든 아니면 실제 뭐 진행하는 공종에 조금 근사치로 이제 가는 걸로도 정리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종 선택하신 다음 네이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확인이 나오죠. 참 그죠? 보시면 저희가 상호 내장을 미리 해줬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보시고 이 안에 철근 간격이라든가 자주 쓰시는 문구들을 이렇게 보는데 터치하시면 그게 그대로 들어가시고요. 아니면 직접 회색 부분에 터치하시면 여기서 직접 좀 기입하실 수 있게끔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자유롭게 편하신 대로 응용하셔서 사용하시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작업 내용 입력이라는 거 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사진 보드가 하나 출력이 되실 겁니다. 다 완료되셨으면 제 아래 있는 완료 눌러서 나가볼게요. 그럼 사진 안에 사진 보드까지 작성이 완료가 된 상태로 완료가 됩니다. 여기서 뭐 저희가 한 번에 다 쓰고 봐도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 미리 보기 사진 넣었을 때 사진 대지로 저희가 또 만들어 드리거든요. 미리 보기 중간 점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프린트 모양 아이콘이에요. 항상 저 위치에 상주해 있고요. 이거 한번 눌러보시면 건축사님 방금 넣으셨던 사진이 사진 대지화돼서 이제 사진이 나오시게 되는 거죠. 나오시죠, 저처럼. 네. 이렇게 나오셔서 사진 대지를 이렇게 현장에서 바로 찍기만 해도 사무실 들어가서 뭐 작업하실 필요는 없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치라는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여기가 조금 처음에 들으실 땐 좀 많이 헷갈려 하세요. 보시면 위치라는 거 누르시면 지금 도면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가 도면을 표시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지금 도면을 여기서 현장에서 바로 올리실 수가 없다 보니까 제가 도면을 올라간 데에서 한번 어떻게 좀 구성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도면을 PC로 올리시게 되면 저랑 똑같이 그냥 작업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도면이 이렇게 나오시는 건데 이렇게 도면을 업로드 하시면 이 부분 도면이 나오셔서 여기 부분에 도면이 업로드 돼 있을 때 이쪽에 있는 여기 펜 모양 툴이 나오실 거예요. 네, 도면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나오실 텐데 요거 버튼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
이 부위에 이 도면 안에서 아래쪽에는 다양한 그리기 툴이 있고요. 위쪽에는 저장부터 삭제까지 편집 툴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툴 중에 많이 사용하시는 이런 구름 모양 이런 것도 다 내장이 되어 있고, 물론 이 구름의 색깔을 변경하시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 이쪽에 있는 팔레트 툴 들어가셔서 색상을 바꾸시거나 선 굵기를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아울러 이제 뭐 하이라이트 이런 식으로 색상을 지정해서 이런 부분을 표시하시거나, 자유롭게 뭔가 쓰셔야 되는 거는 프리핸드 그리시거나 아니면 화살표도 있으셔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정형화된 텍스트를 쓰시고 싶다 하시면 이 안에서 쓰신 다음에 이런 것들로 위치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 있는 기능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작성이 완료되셨으면 저장 버튼 누르시면 아까 사진 페이지에 있는 부분처럼 이 도면도 그대로 첨부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부위에 대해 감리 업무를 진행을 했다라는 걸 표시하는 부분이라 미리 보기를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단은 제가 사진, 그다음에 위치 한번 보여드렸고요. 계속해서 일지 한번 작성 같이 나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달력에서 작성하셨던 게 이렇게 표시된다 했는데 사진 두 개 보이시죠? 네, 이렇게 나오시게 된다는 거 보여드린 거고요. 일지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세 번째 일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감리일지 쓰시는 부분인데 건축법 기준의 감리일지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 안에서 보시면 감리 차단사항 내용, 특기사항 지정 및 처리 결과, 아까 등록이라는 문구로 이제 바이콘이 보이실 텐데 이거 눌러보시면 아까 사진보드 쓰셨던 것처럼 똑같은 상용구가 내장이 되어 있으세요. 그런 것들 이제 직접 터치하시거나 직접 기입하시는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내용, 특기사항, 지적사항, 처리 결과까지 같은 방식으로 다 되셨다면 지금 서명, 건축사고 서명, 총괄감리 책임자 서명 이렇게 나오실 텐데 건축사고 서명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에 서명을 기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네, 여기다가 건축사고가 직접 들어와서 서명을 저처럼 액션을 해주시면, 스마트 서명은 이제 사전에 이제 계정 각자 가지고 있는 건축사님들 계시잖아요. 그 계정 가지고 있으신 분이 사전에 서명을 등록할 수가 있어요. 가령 제가 지금 서명을 자필로 했는데 도장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계정 안에 아까 내 정보랑은 아까 처음에 오셨을 때 여쭤봤던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제일 아래쪽에 가시면 스마트 서명을 좀 등록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자필 서명 하나, 도장 서명 하나 이렇게 자기가 등록해 놓고 등록되신 상태에서 스마트 서명 누르면 둘 중에 쓰시려고 선택했던 것들이 하나가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그게 스마트 서명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총괄감리 책임자 들어오셔서 직접 여기다 서명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 스마트 서명이라는 걸 누르게 되면 저처럼 이렇게 사전에 썼던 게 나오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저장 버튼 눌러서 일지 한번 저장해 볼게요. 물론 철근 콘크리트 공사 말고 또 다른 공종에 대해서 일지를 또 쓰시는 경우도 많겠죠. 그럴 때 이제 위쪽에 공종들 중에 이쪽 이제 제가 지금 공종을 안 보여드렸는데 화살표 한번 누르시면 여기 내장되어 있는 공종들이 나오세요. 여기 있는 건 또 누르시면 바로 또 일지 다른 공종에 쓸 수 있게 화면이 이동되시고 지금까지 작성했던 모든 공종별의 일지가 한 장으로 취합돼서 나오시게 될 겁니다. 네, 일지 작성까지 되셨으면 마지막 체크리스트까지 하고 스마트 체크 부분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체크라는 부분을 한번 눌러보시면 지금 세부 공종이라는 부분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이렇게 나오시죠? 누르셔서 체크리스트 등록이라는 걸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감리 세부 기준의 항목들이 출력이 됩니다. 기본 업무부터 기본 외 업무까지 다양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현장에서 체크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 항목들 선택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모든 항목 내용 그럴 일은 많이 없으시겠지만 다 선택하셔야 된다 하면 전체 선택하고 다 일괄적으로 선택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철근 배근을 확인사하고 그 아래에 대시가 있고 치, 깊이, 길이 확인 이렇게 있는 거는 하위 항목인 거. 네. 근데 그럼 철근 배근의 확인사항만 예스 누르면 그 안에 세 개는 다 예스인 거.
이게 그 안에서도 보셔야 될 항목이 또 아닌 것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이건 철분 콘크리트 공사로 다 보시게 되지만 다른 설비 쪽 가셨을 때는 뭐 기계의 정상 작동 여부인데 재원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또 체크 안 하시는 것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체크를 매겨드리기엔 자유도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네, 현장에서 요거 보시는 거에 맞게 그냥 자유롭게 선택하시는 형태로 진행되고 아울러 이제 가령 여기서 요것들을 다 봤기 때문에 이걸 또 체크하시는 건축사님도 계세요. 이제 내가 여기 있는 거 다 봤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저희가 법정 양식에 보면은 요것들도 yes 아니면 no를 체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 3개의 하이탭을 다 봤기 때문에 확인사항에 yes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건축사님들도 계셔서 이거는 뭐가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그냥 사용 방법에 대해 다르다 보니까 좀 자유도를 많이 좀 이렇게 챙겨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완료되셨으면 이제 뭐 저희가 체크리스트 안에는 뭐 아시겠지만 현장 대리인 서명도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뭐 공정별 책임자 서명도 다 들어가시게 될 텐데 바로 받는 경우도 또 없으시잖아요. 사실 바로 소장님이 바로 현장에 계시는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많으시니까 그럴 때는 이제 임시 저장 버튼 눌러서 일단 체크리스트를 간단하게 저장하실 수 있고 아니면 소장님 바로 앞에 계시면 현장 그냥 서명 눌러갖고 바로 이제 서명 진행하실 수 있게 화면이 이동되실 거예요. 즉 임시 저장 버튼 누르면 아까 공종 화면으로 이동이 되실 거고요. 서명 버튼 누르면 그 페이지에서 서명을 진행할 수 있게끔 화면이 이동되시는 겁니다. 저는 뭐 서명 바로 그냥 눌러서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제가 지금 체크했던 거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서명을 할 수 있게끔 마련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여기서 공종별 책임자 서명부터 각 담당자가 들어와서 여기다 서명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현장에 있는 이 각각에게 이거를 여기다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이제 소장님 서명 이제 줘서 여기 소장님 다 이제 서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소장님이 아키엠 포인트 같이 쓰실 수 있어요. 현장 같이 호흡해서 계정이 있으시다면 구매를 하셔서 그러면 이제 소장님이 들어와서 자기가 안 한 부분에 직접 들어가서 서명을 다 하시겠죠. 네,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여기서 서명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면 같은 현장에 그 현장 대리인이나 공정별 책임자도 여기에 접근할 수 있어요? 계정이 있으시고 현장에 배정을 해주시면 같이 현장을 협업하실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 현장을 공유하도록 하는 건가요? 네, 이제 현장 있으실 때 현장 대리인도 계정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장 안에 현장 대리인도 초대하셔가지고 같이 이제 이 안에서 작업을 하시는 부분이죠. 물론 뭐 현장 대리인이 여기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뭐 체크리스트 서명 정도겠지만 그래도 그냥 그게 편하시다는 분들은 또 구매해서 같이 협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네. 이거는 거의 감리자문 전용의 앱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그렇게 돈을 내고서 들어와서 쓰는 것까지도 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까지 완료되셨으면 최종적으로 완료 버튼 눌러서 스마트 체크라는 감리 업무 액티비티한 과정 모두 완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완료되셨으면 지금까지 쓴 거 쓰기만 하면 아깝잖아요. 어차피 제출하시려고 만드신 건데 미리 보기 똑같이 한번 위에 눌러서 진행해 볼게요. 보시면 감리일지 이런 식으로 작성하셨던 게 그대로 나오실 거예요. 체크리스트 작성하셨던 거 그대로 나오시죠. 그리고 사진 아까 처음에 촬영하셨던 거 다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요것들은 지금 모바일 환경이다 보니까 버튼이 2개가 있으세요. 공유 버튼 누르시면 요거 SNS나 뭐 카카오톡 이런 걸로 이제 PDF 파일 공유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PC는 들어가시면은 엑셀, 한글, 워드, PDF 그 다음에 아니면 현장 사무실에서 바로 인쇄하실 수 있게 인쇄 버튼이 똑같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걸로 이제 PC로는 그런 식으로 파일을 백업 받으실 수 있는 기능도 마련이 돼요. 아울러 이것들은 이제 사실 매일매일 그렇게 막 출력하는 것도 번거로우시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편의성을 하나 드리면 여기 아까 달력화면 한 번만 같이 이동해 보실 수 있을까요? 달력화면까지 이동되셨다면 오른쪽 위에 똑딱이 버튼이 있으세요. 네, 보이시죠? 요거 누르시면 기간 내에 내가 그날 작업했던 거 아까 세트본 있죠? 일괄적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끔 마련이 되어 있어요. 미리 보기에서 그냥 보실 수도 있고 그 날짜에 작업했던 걸 기간별로 조회하셔가지고 PC에서 또 일괄적으로 내려받으실 수 있고 네,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한번 이용하시면은 나중에 데이터를 좀 취합해서 제출하시기 좀 편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스마트 체크 편의성 한번 설명해드리고 간단하게 그냥 감리 보고 쪽 한번 보여드리고 일단 해볼게요. 마지막 스마트 체크의 편의성인데 간혹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29일 날 제가 지금 작업을 다 했잖아요, 같이 저희.
근데 이게 29일 날짜에 작업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28일 어제 작업했어야 되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달력이라는 부분 빠르게 더블 터치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럼 내가 사진만 옮기고 싶다. 사진만 선택하셔서 옮기면 되고요. 다 옮겨야 된다 하시면 전체적으로 다 선택하셔서 이동 누르신 다음 어디로 옮기실까요? 해서 달력에서 지정해 주시면 여기 작업했던 건 그대로 날짜만 그대로 과거 걸로 돌아가거나 미래 걸로 가거나 다 가능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감리 업무 액티비티 한개 진행한 거를 스마트 체크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여기 스마트 협업은 사실 세움터에서 워낙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감리 중간 보고서, 완료 보고서, 사용 승인 조서, 단계별 체크리스트도 공사 전 단계부터 중간 단계, 완료 단계까지 무수히 많이 작성을 하셨을 텐데 그게 그냥 똑같이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건축주한테 보고용으로 간편하게 작성하는 취지로 내장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아까 스마트 체크처럼 감리 보고 누르셨을 때 똑같이 달력화면 나오실 거예요. 감리 보고 쪽에 있는 감리 중간 보고서, 감리 완료 보고서, 사용 승인 조서 이렇게 있으신데 이것도 똑같이 달력에서 내가 작성할 날짜를 누르시게 되면 중간도 뭐 한 번 하시지는 않잖아요. 쓰는 것만 따라서 1차, 2차, 3차, 4차가 자동적으로 기록이 되세요. 그래서 내가 몇 차까지 진행을 했는지가 누적이 되시고 오늘 날짜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여기서 화면의 아래쪽에 작성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자로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시고요. 네. 이렇게 나오시게 될 텐데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것들 익숙한 화면이실 거예요. 네. 근데 간혹 이제 저희는 직접 쓰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도 최대한 좀 편의성을 계산하자는 취지가 1차 때 썼던 거랑 2차 때 썼던 거 사실 이제 철근배로 관련한 이런 거에 따라서 여기는 있겠지만 거의 내용이 비슷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라는 버튼이 오른쪽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과거에 가령 오늘이 쓰는 게 2차 중간 보고다라면은 1차 중간 보고에서 쓰셨던 거 바로 전에 썼던 거 그냥 그대로 불러오는 기능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에 썼던 거 다시 쓰기 귀찮으시니까 비슷한 내용들도 많고 중복되는 내용들도 많으셔서 그런 것들 좀 편하게 작성하시고자 이런 기능도 같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뭐 이것들은 제가 특별히 쓰는 걸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 원래도 그냥 쓰셨던 거, 세움터에서 쓰셨던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설명 더 드리는 거는 그냥 굳이 뭐 더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여기 앞에 계시니까 이거는 굳이 뭐 그냥 설명 안 드리고 다음 이제 페이지에서 계속 쓰셨던 이 체크리스트들 똑같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냥 평소에 작성하시던 대로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성되셨으면 리스트가 나오시고요. 미리 보기 통해서 이것들 한번 보시거나 제가 계속 뭐 말씀을 드리지만 PC에서는 엑셀, 한글, 워드, PDF 아니면 바로 인쇄 다 가능하시게끔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화면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아셔야 되니까 똑같이 아마 자주 보시던 양식 내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감리 보고서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완료 보고서도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체크만 다르시지 내용하고 크게 양식은 차이가 없을 거예요. 이 부분에 감리 보고서에 감리 완료 보고 쪽만 체크되신 상태로 완료 보고서 쪽 들어가면 작성이 되실 겁니다. 사용 승인 조서도 결국엔 건축법 양식으로 똑같이 내장이 되어 있고요. 양식만 저희 같이 한번 보고 이런 것들이 내장이 되어 있는 걸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단계별 체크리스트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전체적으로 또 다운로드 하시는 거 그런 것까지만 한번 소개해 드리고 일반 감리 좀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단계별 눌러보시면 이것도 이제 공사 전 단계, 공사 단계, 완료 단계 그리고 이제 작업계획서 가끔 많이 쓰실 텐데 작업계획서, 대지설계, 품질 관리 등 원래 쓰시던 양식들이 그대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보통 이제 건축사님들이 직접 여기서 작성하셔서 출력하신 다음에 이제 제 보고하시는 용도로도 많이 활용하시고요.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는 저희가 똑같이 건축법 기준의 감리 세부 기준에 따른 단계별 체크리스트가 동일하게 내장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체크리스트는 제가 좀 특별하게 말씀드릴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간혹 이제 단계별 체크리스트 공사 전 단계는 모르겠지만 공사 단계 중에 뭐 일부만 체크하신 다음에 다음날 또 이어서 계속 작성하시고 이게 하루에 다 끝나는 체크리스트가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령 제가 오늘 2개를 보는 체크리스트로 이제 작성했다라고 해서 저장을 하면 이제 4월 제가 4일 날짜에 지금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4월 5일 날 만약에 이 체크리스트
이어서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면 제가 4일 5일자 눌렀을 때 선택 항목이 없어 4월 4일 체크리스트를 불러옵니다. 전에 쓰셨던 거 그냥 이어서 제가 지금 선택했던 거 나오시죠. 그래서 이어서 작성하시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과거에 쓰셨던 것대로 순차적으로 결국 최종적으로는 다 찍혀 있는 거 한 장이 나오시겠죠. 그렇게 해갖고 공사 전 단계에 다 체크되어 있는 거 한 장이 최종적으로 나오시고 단계에도 끝까지 다 찍혀 있는 거 최종적으로 한 장, 그다음에 완료 단계에도 최종적으로 한 장에서 이력 관리까지 다 한 번에 얼마큼 내가 어떻게 작업이 진행됐는지를 관리하시는 이런 단계별 체크리스트가 구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업하는 자에 계속 체크하시면 이제 간단한 거 마지막 2개만 하고 마무리해볼게요. 공사 추진이라는 데는 현장에서 들어가는 공사 추진 실적 서류, 설계 변경, 그러면 이제 시방서, 품질 시험 평가표 이런 것들 파일로 나중에 어차피 업로드하셔서 보시거나 할 때 쓰는 거예요. 현장에서 발생되는 시방서도 어차피 보셔야 되는데 책으로 들고 다니시거나 내가 어디다 놨는지 핸드폰에 받긴 받았는데 메일로 확인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미리 사전에 업로드해 두시면 여기서 그냥 보시면서 관리하실 수 있는 이런 첨부 서류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운로드지잖아요. 오른쪽에 제일 종합보고라는 걸 클릭해 보시면 강의 일지, 체크리스트, 사진들지 이런 것보다 사실 더 직관적으로 준공 나셨을 때 누르셔야 될 건 여기 가운데 있는 다운로드라는 걸 클릭해 보시면 중간 보고서라고 해서 제가 지금 1차 하나 썼죠. 이게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현장에서 작성하셨던 체크리스트 그 중간 보고서에 회차별로 자동적으로 기입이 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간만 다운받고 싶으시다면 이것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 나는 이제 준공 나갔고 여기 현장에서 작성됐던 모든 감리 서류를 모든 사진을 한 번에 다운받고 싶다 하시면 제일 아래쪽에 전체 다운로드라고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들 선택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되실 건데 이게 아마 PC에서 작업하시는 게 아마 더 좀 쾌적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모바일로 다운받으시는 것보다 PC에서 다운받는 게 관리하시기도 편하시고 제출하시거나 인쇄하시는 것도 좀 편하시니까 물론 가능은 해도 여기서는 이제 PC에서 다운받는 게 좀 쾌적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뭐다 보여드리진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 한 번에 다 들으시려면 굉장히 어려우세요. 너무 기능이 적은 게 아니라서. 그래서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저희도 진행을 해요. 저희 회사도 감리를 하는데 그래도 감리를 하실 때 자주 이용하시던 기능 저희가 썼을 때도 자주 이용하던 기능들을 그래도 최대한 좀 간략하게 일본 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서 드려봤는데 거의 뭐 이 수준 밖에서 진행되는 것들은 크게는 없으셔서 혹시 뭐 다른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 안에서 아키엠 V2를 이용하시는 게 좀 편하시고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서 네. 일단 제가 그래서 이렇게 아키엠 V2 일반 강의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사진 찍고 일지 쓰시고 체크리스트 뭐 이 정도만 하셔도 건축사님들이 그렇게 편하시다고는 하세요. 결국엔 출력하셔가지고 다 손으로 기입하셨던 건데 종이 문서도 잃어버리시는 경우도 많고 또 찢어지거나 막 이러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이거는 그냥 요 안에서 써서 그래도 그냥 뭐 출력만 해갖고 그냥 바로 지자체에 보고하고 건축주한테 주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고객가 오히려 더 편하시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조금만 힘드셔도 요거 한 번만 좀 익숙해지시면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제가 뭐 다 보여드릴 건 아니고 마지막으로 진짜 간단하게 한 5분 이내로 해체감이 그냥 어떤 건지 뭐 이게 저희가 완성된 건 아니고요. 사실 어떤 건지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다 보니까 어떤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고 추후 나중에 혹시 여기 있는 것 중에 일부 정도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이런 것들이 이따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너무 이렇게 막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지금 돼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체감이 그냥 저희가 샘플 하나 만들어 놓은 것만 보여드릴게요. 기능으로 설명해드리면 사진 동영상 해치감리 일지, 안전점검표 이런 식으로 내장이 되어 있는데 사진 동영상은 아까 제가 일반 감리했던 거랑 똑같고요. 이 일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이에요. 감리일지 대장인데 아까는 건축법 기준이기 때문에 대장이랑 이런 게 없었지만 여기 안에서는 이제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다 보니 감리일지 대장, 회체 감리일지 대장을 작성을 하시고 이 대장에 따른 회차별 일지를 세부적으로 좀 작성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정 최초 마감재 철거 전부터 지하철 체크 전까지 위에서부터 푸셔서 이제 내려오실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요 공정, 그 다음에 지정 및 특기사항 등을 기입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상세 작성 누르시게 되면 제가 지금 7회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7번째 LG라는 말입니다. 7번째에 있는 최초 마감재 철거 전에 공정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감리일지 내용을 기입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 있는 내용은 건축법 양식과 크게 다를 건 없는데 대장이 하나 추가되는 양식이 있어서 이것들을
그냥 기입만 하시게 되면 크게 다를 건 없지만 대장이 먼저 이렇게 붙어서 나오고 그 뒤에 그날 작성했던 일지가 이렇게 붙어서 나온다. 이런 기능으로 해체 감리가 실제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점검표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법적 양식이에요. 이거는 이제 해체 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있는 법적 양식인데 이것들은 이제 회차별로 똑같이 대장이 나오시고 계획 이 안에 있는 것도 똑같이 어떤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표를 작성을 하냐 라는 부분에 실행, 점검 위치 이런 것들을 기입하시고 작성을 누르시면 이 안에서 추천하는 철거 전부터 내가 봐야 될 것들 이런 식으로 셀을 하나 추가하셔서 검사 항목에 따라 지붕층 시착 전에 완전고리 설치 아니면 가덕 울타리 설치 미비 확인 이런 것을 작성하셔서 어떤 기준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냐 해체 작업자는 누구고 감리자는 누구라서 어떤 조치사를 작성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목요연하게 표로 법적 양식에 따라 작성을 해주시는 거고요. 아래쪽에 설명도 일반 감리했던 거랑 똑같이 작성을 하셨을 때 이것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아까 처음에 썼던 일지대장 나오시지만 이 뒤에는 이제 안전점검표 대장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해갖고 별지 1호 서식으로 이제 법정 양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들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하셔서 일단 스마트 체크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까 일반 감리 쪽에 액티비티하게 움직이시는 부분이고 뒤로 가셨을 때 이제 아래쪽에 있는 스마트 협업이라는 부분에 똑같은데 감리 보고가 있고 장비 제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들은 이제 해체 감리하실 때 장비, 지금 보시면 아까 포커레인이 있죠.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해체 작업자들이 들어가야 되는 안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작성을 해서 대장으로 만드시는 이런 것들도 필수 서류로 구비가 되어 있어요. 순서대로 감리 보고 한번 보여드리면 이 안에는 감리 완료 보고서 해체는 사실 중간 보고서가 없잖아요. 완료 보고서 해체 완료됐을 때 무조건 완료됐다는 완료 보고서 하나만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요. 해체 공사 및 감리 수행 결과 감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행사항, 해체 공사 결과 주변 환경 부지 정리 다 이제 이것들도 저희가 최대한 양식을 서칭해서 이제 건축사님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에 가장 그래도 좀 적합한 형태로 이제 이행사항과 해체 공사 결과 이것도 양식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주변 환경 및 부지 정리 이런 식으로 사진 넣으셔서 전과 후 주변에 이제 비상먼지 날아다니는 거 정리해갖고 이렇게 조치를 했다라는 것들 등등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셔서 이것들도 이제 부지 정리에 대한 양식, 그다음 해체 공사 결과에 대한 양식 이것들도 주요 사항 적용 결과 쓰는 거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나오시게 되고 이행사항 확인 이것들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적용 요구 나오게 되는데 이제 가끔 그런 게 있어요. 해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지자체에서 점검도 많이 나오세요. 갑자기 수시 점검이 나오시는 게 여기는 이게 수시 점검이라는 부분인데 공무원이 나와서 이것들을 점검했을 때 어떤 것들을 이제 좀 챙기셔야 되나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 공통사항이 있고 장비가 어떻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있고 해체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고하기 위한 이제 그 공기업의 양식을 저희가 좀 내장을 해놨는데 이것들은 미리 보기를 한번 보여드리고 장비 탑재 점검표도 이런 식으로 다 쓰셔서 제출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공무원분들한테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해체를 해서 수시 점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제출해서 바로 드리면 보통 이렇게 해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고가 지자체에 되시는 거죠. 물론 양식도 똑같이 그냥 내장을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해체 공사 점검 결과 사진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거에 따라서 나오시게 될 건데 이런 식으로 안전점검표 해체 공사 현장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보고 관리하고 있다 그냥 이런 게 대장되어 있다 그냥 간단하게만 봐주시면 될 거고요. 장비 재원도 서두로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서 이제 항목 해체 공사 계획서 공사 적용 이게 대장이에요. 어떤 장비가 지금까지 대장이 되어 있다 덤프 트럭 물삭기 뭐 등등 다양한 장비들이 대장이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재원표 사진에 대한 재원들을 작성할 수 있게끔 품명도 여기서 직접 작성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앞에 있는 대장도 하나 작성을 해볼게요. 작성을 하시게 되면 여기 있는 대장 그 다음에 실제로 장비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사진 대장이라고 하죠. 품명 어떤 사진인지 어떤 재원으로 들어간 건지 이런 것들 관리하셔서 이것들도 필수 구비 서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써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보고하고 아마 공사를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감리 완료 보고서를 뺀 나머지 수시점검 뺀 나머지 서류들은 사전에 작성을 해서 지자체에다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허가가 났을 때 해체를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되게 이제 건축사님들이 해체 공사할 때 이제 많이 피드백을 주셔서 그렇게 진행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용하실 때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KVT에서 사용하시게 될 기능들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근데 간혹 이제 또 여기 보시면서도 또 어려우시거나 오늘 또 집에 갔는데 또 까먹고 이러실 거예요. 왜냐면 한 번에 안 되거든요. 이게 저도 그랬고. 특별히 더 질문사항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